자막은 내려주시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생의 꽃을 그렇습니다. 성령의 성령 우리야. 얘가 믿음이 있는가에 내가 주력해서야 되지 않겠나. 정말 목사님이 그 생명을 걸 바라만 믿음을 살아가는 부정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종전협정 Try to change our system 평화협정 peace treaty and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order to withdraw the 연방제 통일로 가서 for Korea. 대한민국을 북한 체제로 바꾸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문재인 개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200선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이재명, 주사파들 다 깜빡이다 쳐내야 됩니다. 반드시 김정은이는 3년 내에 먹을 주습. 애국하기 딱 좋아요. 교포들이 너무나 거짓에 속아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자,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로 가자. 이거는요, 사기요, 사기. 근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50%예요. 교포들 중에도. 문재인이가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나는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기자님들 대답해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한 일은 그 일만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안 내려고. 왜? 스스로 나가라고 계속 했어요. 그러나 성공 못 했어요. 국민들만 손해보는 거야. 응? 국내도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은요, 주한미군 철수론자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찬 사람이에요. 이재명의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민의 절반이 찍었다 이 말이야. 이건 국내뿐이 아니야. 외국에 있는 교포들도 똑같아. 절반이 소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고 난 뒤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난 찬성한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사실은 반드시 말을 해줘야겠다 해서 미국의 10대 도시를 계획하고 지금 이제 절반 돌았습니다. 많은 교포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설과 강의를 듣고 또 제가 혼자 오지 않고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모든 분야의 제1인자 교수님들을 다 모시고 왔습니다. 헌법학자 1인자, 김학성 교수님을 비롯하여 또 국제정치학 1인자, 또 이충근 박사님 다 모시고 와서 이제 교포들이 충격을 받는 거야. 정강훈 목사 한 사람이 증언하면 저거는 원래 또라이다 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금 동시에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교포들도 다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의 현재 정점은 자유통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적화통일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먹힐 것인가 먹을 것인가 이 정점에 왔는데 우리가 이 상태로서 침묵을 지키면 1000% 만프로 대한민국은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체 간첩들을 15만 명을 침투시켜서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 다 거짓말이에요. 남북한 분단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거 전부 사기예요. 근데 이 사기를 국민들이 절반이 믿는다니까요. 절반이. 그래서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고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것이 그나마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완전 이긴 것이 아닙니다. 5년 연기됐을 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망해요. 우크라이나 사태 있죠. 다음에 한반도에서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는 종족별 갈등입니다. 그 러시아 스라브족이 절반이에요. 그다음에 유럽 지역이 절반인데 그것에 대한 충돌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종족은 다 같아. 근데 이념입니다. 이념인데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인데 양쪽이 만만치 않아요. 세력이 팽창하는데 이것이 광주 사태는 광주에서 일어났죠. 이번엔 광화문에서 일어납니다. 내전 이상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지자로서 그런 피 흘리는 왜 자유우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없어요. 또 저쪽 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드시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 충돌이 일어나면 이건 내가 볼 때 내전 10만 명 이상이 희생되는 내전이 한반도에 다가오고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도 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것도 사실 국내 국민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전부 하와이 사탕수 밭에서부터 시작된 교포들이 한 겁니다. 독립도 건국도.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났는데 이렇게 살려놓은 대한민국이 다시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북한으로 간다면 이 교포들이 얼마나 막상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여기에 누가 좌파하겠습니까?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도 누가 따르겠습니까?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야 진짜 정강훈 말이 맞았네. 대한민국 없어졌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국운동을 격렬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에 중요한 해결 실마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1614만 표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 이충훈 박사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재명은 주한미군 철수론자인데 이걸 알고 찍었냐 그랬더니 94.9%가 몰랐다는 거야. 그럼 왜 찍었냐니까 자기들은 모르고 찍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을 찍은 사람의 94.9%가 다 우리 편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현재 사실대로 말하니까 이것이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그리고 이미 70년 동안 자유라는 맛을 봤기 때문에 20대 30대들도 막 돌아오고 있어요. 아니 걔들이 북한 체제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 정치가들이 하도 속여먹어서 간첩들이 속여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 20, 30대들도 막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강화문 운동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10만 명이 돌아왔어요. 제가 쓴 이승만의 분노의 책을 읽고. 네. 우리 편이라고 난 좋은 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은요 광화문 운동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비전공 감옥에 있었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서 아직 1년이 다 돼가는데 국가 아젠다가 안 나오는 거야.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박정희 같으면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국민들로 하여금 자 내가 가는 세상은 저 세상이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장차관들이 대통령한테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이것들도 다 멍청한 놈들이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개각할 때 이 다 잘라야 된다. 다 잘라야 되고 정말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장차관으로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말은 빨리 알아들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잘해주는 것은 하나가 뭐냐면 민노총을 해산시키는 거. 왜? 거기가 간첩 서식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의 범죄 행위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전공 과목이니까 수사가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우리한테 지지를 받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원래 민주당은요 좌파가 아니었어요. 이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 중에 제1공로는 원래 호남 사람들이에요. 호남 사람. 왜 호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김성수, 송진우가 있었어요. 전라도 지도자들, 일본에 유학하고 온. 이분들은 주로 지주의 아들인데 김성수 그 고창 출신 이분은 그때 땅이 1000만 평이에요. 1000만 평. 1000만 평이 뭐냐? 일개 그냥 들 전체가 다 그 사람 개인 거였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한다. 토지개혁한다니까 그 전체 1000만 평을 이승만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이 완성이 돼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인민군이 와서 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게.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토지개혁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들이 뭐라냐 이미 우리 땅 있는데 누가 줬어? 김성수가 줬어. 이래서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 설득을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여기에 절대 공로를 끼친 사람이 누구냐? 김성수, 송진우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세운 대한민국 호남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지도자는 송진우. 그런데 그 후에 김대중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휴전선 절반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남이요 다시 송진우하고 김성수의 지도력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 김대중은요 이 사람은 북한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호남 사람들이 최후에 잘해줄 줄 믿고 내가 전라도에 가면 계속 강연을 해요. 당신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냐? 왜 전라도가 좌파라고 전라도는 왜 간첩 세력이고 왜 오해를 받냐? 아니다 이거야. 원래 본질은 전라도가 우파고 그 당시는 경상도가 다 빨갱이였어요. 왜? 박정희 형님 박상희가 빨갱이 대장 아닙니까? 거기에 체포돼서 박정희가 그때 남로당이었어요.
체포돼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박정희는 그것이 전화위복에 대해서 전향을 했고 김대중은 무덤에 갈 때까지 전향한 적이 없어요. 이래서 경상도 전라도가 뒤집어진 거꾸로. 옛날에는 영천제일교회 이재봉 목사 때문에 남로당의 5인방 아닙니까? 박헌영, 이주화, 김상용, 홍민표, 그 다음에 바로 이재봉입니다. 경상도가 다 빨갱이야 그때. 근데 박정희 하나가 전향한 것 때문에 거꾸로 경상도는 우파가 됐고 전라도는 거꾸로 우파였었는데 좌파로 바뀐 거예요. 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 선지자라는 직분이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모든 목사들은 선지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선지자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나 혼자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는 선지자 기능을 주신 거야.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지 나 혼자만 선지자라는 말은 난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죠. 목사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다스리는 왕권, 구약시대 삼중직분을 목사들이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가 자유통일이죠. 왜? 이거는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자유통일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에 와서 상원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제가 감옥을 3번 갔어요. 문재인을 간첩이라 그래서 그날 3번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때 재판받을 때 허선화 판사가 재판장이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 거기 보면 간첩이라고 써 있다. 그랬더니 허선화 부장판사가 오늘 재판을 여기까지 하고 청와대에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어요. 재판부에. 못하는 거야. 2번째 다시 명령해서 못하는 거야. 3번째 다시 명령했어요. 못하는 거야. 오늘까지도 그 USB를 제출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그만두고 난 뒤에 우리가 재판을 통하여 국가기록보존소가 있거든요. 기록물. 거기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그런데 거기를 소장을 향하여 소송을 했어요.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런 USB가 국가기록보존소에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문재인은 일단 그 법을 어긴 거죠. 지 혼자 가지고 있겠지 현재. 근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혀진 대로 가장 심각한 건 뭐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공급받아서 세계 제1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북한에 넘겼어요. 이거는 이미 벌써 드러난 거야. 그래서 문재인을 간첩이라는 거야. 2번째, 참 정말 저는요 문재인 저놈은 반드시 저는 처형이 돼야 돼. 왜? 평택에 와 있는 미군 있죠. 미군의 201 작전 계획, 북한에 대해서 전쟁하는 작전 계획을 넘겼어요. 북한한테. 그래서 지금 평택에 주한미군이 새로 짜고 있어. 왜? 문재인 자식이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방위산업 있죠. K9 자주포. 이게 미국으로부터 기술 다 받은 거거든요. 생산은 우리가 하지만은. 근데 지금 폴란드에 50조 수출해서 50조. 지금 이게 위력을 발휘해서 유럽의 독일제 탱크 다 필요 없어요. 한국제가 가장 우수하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출하는데 이 설계도를, 방위산업 설계도를 북한한테 다 넘긴 거예요. 이게 문재인입니다. 이게 간첩 아닙니까 이놈이? 그래서 내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 결심 뭐냐? 반드시 내가 나가면 김정은을 해결한다. 김정은을 죽든지 지가 스스로 자살하든지 내가 해결한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남북한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북한의 2,500만이 거대한 감옥 생활을 하고 한국의 국민들도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정교조, 민노총. 이래서 내가 나가면 김정은 저놈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2번째, 김정은이가 자기들끼리 스스로 총질하다가 김재규처럼 내번에 죽었을 경우에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죽 서서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했냐 해서 상원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해서 상원의원 100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10명 만났어요. 먼저 번에 와서 5 만나고 왜서 뭐냐면 한국 통일시켜달라. 그리고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갈 때 이거는 상원의원만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걸 막아달라. 강력한 문제 제기했고 상원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특별히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 3달만 끊어달라 해서 지금 상원의원들이 굉장히 동의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예.